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 대리가 탈북 후 미국 매체와 첫 인터뷰를 통해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엔 강력한 대북 제재를 유지하고 인권 문제를 적극 제기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 대리가 1일 미국 CNN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처음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류 전 대사 대리는 인터뷰에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핵 폐기 그 자체가 체제 안정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것을 폐기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기가 정권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믿고 있을 것이며 북한 정권이 핵 감축 협상에는 나설 수 있겠지만 향후 핵을 완전히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는 겁니다. 지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미국 정상회담에 대해선 정치적 이벤트로 풀이했습니다. 외교관의 입장으로서 놓고 볼 때 저것은 이벤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류 전 대사 대리는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할 생각이 없지만 북한은 비핵화를 할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바이든 행정부에 가장 바라는 것은 대북 제재 해제일 것이라면서 지난 2018년 미국 정상회담에 나선 것도 대북 제재 완화 또는 해제가 주요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7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기 전까지 자신이 근무했던 쿠웨이트와 카타르 등 중동 지역에서 북한 정권이 파견한 해외 노동자들이 많은 외화를 벌어들였으며 중국과 러시아 다음으로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전례 없는 대북 제재 시행과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 명령으로 중동 지역에서의 북한 외화벌이가 어렵게 됐다면서 전례 없고 강력한 대북 제재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류 전 대사 대리는 또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은 인류 도덕의 문제일 뿐 아니라 북한 정권이 매우 민감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류 전 대사 대리는 자신이 탈북을 결심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10대인 자신의 딸이 자유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딸에게 한국에 와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지 물었을 때 인터넷을 마음껏 쓸 수 있어서 좋다고 대답했다는 일화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류 전 대사 대리는 그러나 함께 탈출하지 못하고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처벌받을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21세기인 지금도 북한에 이 같은 봉건적 연좌제가 남아있다는 것은 매우 끔찍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대북 추가 제재와 외교적 인센티브 등 전반적인 대북 정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31일 미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국가안보팀이 대북 정책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수단으로 동맹들과 조율된 추가 제재 가능성과 외교적 인센티브를 포함한다고 말했지만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앞서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전반적인 대북 접근법과 정책 재검토 의지를 밝히면서 북한이 기본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이 최근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의 날을 맞아 북한 정치범 수용소 운용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과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헬튼 영국 상원의원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와 옛 나치 정권의 강제 수용소가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제사회가 반인도적 범죄를 막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안수영 기자입니다. 호주 대법관 출신인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9일 VOA에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끔찍한 상황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유엔 등 국제사회가 지난달 27일 옛 독일 나치 정권의 유대인 대학살, 즉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의 날을 맞아 희생자들을 기리는 여러 행사를 연 가운데 당시 끔찍한 강제 수용소의 상황을 북한과 연계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3년 전 북한 정치범 수용소 상황은 옛 독일 나치 정권이 운용한 강제 수용소처럼 끔찍하거나 더 심하다고 말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 생존자 토머스 버건탈 전 국제사법재판소 판사의 말을 상기하며 20세기 전범재판과 비슷한 증언을 자신이 유엔 북한인권 조사에 참여하면서 경험할 줄은 생각하지도 못했다고 소회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이런 상황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처벌할 때까지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의 데이비드 엘튼 상원 의원도 이날 VOA에 보낸 성명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환경은 나치의 강제 수용소, 옛 소련이 운용한 굴락과 매우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는 김정은 정권이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지만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 공산당의 거부 위협으로 진전이 막혀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엘튼 의원은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홀로코스트를 추모하면서도 북한을 잊지 말고 우리 시대의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해 행동에 나서자고 촉구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앞서 올해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의 날을 맞아 발표한 영상 성명에서 나치와 제유 세력에 희생된 유대인 600만 명의 희생을 기리며 국제사회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As we remember those who died in the Holocaust and honor the survivors, our best tribute is the creation of a world of equality, justice and dignity for all.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관리소로 불리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수감자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끔찍한 참상은 20세기 전체주의 국가의 수용소에서 벌어졌던 비극과 유사하다며 모든 수용소의 해체와 정치범 석방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북한 정권의 침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상에 있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하면서 김정은 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수는 많지 않으며 도발을 택할 경우엔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직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북한의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실험 등 무력 과시와 미국의 대화 요구에 응하는 방식으로의 협상 재개, 그리고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현재 처한 어려움 등을 극복하는 방안 등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선택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그럴 경우 북한이 치러야 할 대가, 특히 중국 반응에 주목했습니다. One of the reasons why China-North Korea relations were so bad in 2017 was that North Korea seemed to be on the path to create a conflict on China's border. And that did not sit well with Beijing. So if I'm sitting in Pyongyang right now, the number one concern I have is precisely that. How will China react?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바이든 행정부도 매우 강경하고 완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면서 군사적 단계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에 따라 북한이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화라는 선택을 하더라도 미국이 먼저 손을 내미는 형태가 될 것이라면서도 여전히 변수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Looks like he has emphasized a level of military preparedness, restating the U.S. as enemy number one, but at the same time also suggesting that they would meet force with force, but progress with progress. That may be an olive branch, and there may be an opportunity for them to come to the table and discuss things with the United States.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선택지가 많지 않다면서 미중 관계 속에서 중국과의 관계 강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given the state of the U.S.-China relationship, they might try to go to the China well and see if they can improve relations with China. And I think that will
kind of put the U.S. in a position of realizing that we too need some progress on the China relationship if we're going to continue to maintain a tough and unified position toward North Korea.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개선되면 다시 중국은 북한의 주요 경제 후원국이 될 것이고 관계는 강화될 수 있지만 여전히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달가워하지 않는 만큼 두 나라 관계는 여전히 복잡한 상황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 정권의 사이버 위협은 미국 정부 내 여러 부처가 지속적으로 공동 개입해 대응할 때 효과적이라고 미 사이버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제클린 스나이버 후보연구소 사이버 담당 연구원은 최근 이 단체가 주최한 화상토론회에서 북한의 2014년 소니 영화사 해킹을 계기로 기존 국토안보부뿐 아니라 국방부와 연방수사국 FBI 등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며 이를 통해 위협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이버 전문가인 제이슨 할리 미 콜롬비아대 교수는 북한 등 적국이 사이버 공격에 사용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일반 대중에 공개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개입 전략이 위협 가능성을 차단하고 북한 정권이 감수해야 할 비용을 높여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앤드류 크로터 전 백악관 사이버정책국장도 이날 회의에서 북한 당국의 사이버 위협이 계속 증가하고 진화하는 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개입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균형적이고 일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서창록 UN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이 말했습니다. 서 위원은 이를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공개한 영상에서 북한 내 심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협소한 인식 때문에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정책이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서 위원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사안은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전락해 정치화돼 버렸다며 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이 정권에 따라 일관성 없이 변하면서 매우 비효과적인 대응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근 국제적으로 논란이 된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해 인권 원칙 간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정부와 각계각층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하지만 현재 한국 정부는 균형이 잡혀 있지 않아 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 교수는 20여 년간 북한 등 국제인권 개선 활동에 참여해왔으며 지난해 9월 UN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에 한국인 최초로 선출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